그 심지어 이 얘기를 우리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에서 이 얘기를 해요. 이거보다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게 이렇게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이제 동종업계분들 잘 디스 안 하는데 여기는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저번 정권 때부터 이게 좀 각광받기 시작했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 넓어졌어요. 오늘의 창업한다면 시리즈는 병원인데, 또 사실 세무사님 와이프 사모님이 또 실제로 지금 개원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쵸. 내년에 실제로 개원하시고, 그래서 병원 창업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와이프가 또 완전 현실적이어서 제가 잘 못하면 안 맡겨요, 저한테. 제가 수임하기 위해서 검증을 받아야겠다.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관리하고 있어요, 원장님들. 근데 일단은 시작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병원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근로자가 무조건 잊고 시작하거든요. 이때 근로계약서. 근데 병원의 특성이 있죠. 네트제 급여. 일반 사업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네트제. 그게 뭐예요? 세금과 건보료를 전부 다 원장님이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만약 연봉이 1억이다. 우리는 실수령액이 대략 한 9천 좀 안 될 거예요. 한 8, 9천 될 거예요. 8천 정도 되겠네. 근데 네트제 1억은 실제로 1억을 받는 거예요. 세후 1억. 그럼 세전 한 1억 3천인 거죠. 아, 그러니까 세후 급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네트제 급여라고 해요. 아, 근로계약서를 세후로 쓴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근로계약서도 세전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야. 아, 오. 나는 1억을 줄 거라고 만약에 막상 했을 때 근로계약서는 세전으로 작성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건보료랑 퇴직금이 다 달라져. 아, 그러니까 연봉 1억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실수령을 1억 받을 수 있게 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근로계약서는 좀 특수한 거라 노무사님이 같이 껴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노무사님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세금 쪽으로 연결시키는 노무사님이 같이 가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실장님들까지 네트제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실장님도 이제 네트제를 요구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자,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건보료가 근로자 부담은 한 9.8%, 사업주 부담은 9.6%, 대략 한 19% 나와요. 이거 일단 원장님이 부담해줘야 돼. 쉽게 말해 20%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부담하고. 거기에 소득세까지 나오면 꽤 많은 금액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보호받아야 된다, 원장님들. 보호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가 4대 보험료 소득세 아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준다, 예를 들어. 700은 급여로 쏘고 300은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원장님을 보호받을 길이야. 그 세금 어떡하려? 그럼 또 그 세금을 300이 비잖아요. 그 또 세금 줄이려고 또 다른 안 좋은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증빙이 안 되는 300을 썼기 때문에 난 또 세금이 빵꾸가 날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줘야 돼. 근데 참 안타까워. 이런 악순환 고리들이 절세라고 하면서 너무나 만연하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뭘 말씀드릴 거냐면 일단 페이닥터 두 분의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신 분들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사실 사금복은 생긴 지 한 30년 된 거예요. 근데 저번 정권 때부터 이게 좀 각광받기 시작했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금복에 대한 건 제가 다음 영상 한번 찍어보고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일단 이 네트제 급여는 원장님들은 막을 수 없어. 이게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장님들 간호사분들까지 가게 되면 안 돼. 이걸 막아야 돼, 우리가. 그 막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급여 얘기 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병원은 법인 전환이 안 돼요. 그럼 개인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냥 세금 건보료 합쳐가지고 다 50% 이상 내고 있어, 웬만한 병원들은. 그래서 이걸 줄이려고 MSO라는 걸 또 막 컨설팅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은 되게 좋아. 그게 뭐냐면 MSO라는 특수 목적법 하나 세워. 거기에 원장님들 가족을 넣어, 주주로. 그리고 여기에 재료들 같은 거를 중간 도매상을 끼는 거예요. 내가 재료를 원래 100원에 주고 사올 걸 그 MSO가 뭐 110원에 사와서 나한테 내려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런 거 너무 뻔해. 대표적으로 세 가지. MSO 법인 하는 거, 도소매업, 경영지원 서비스, 컨설팅. 갖다 붙이기 딱 좋잖아요. 이거 이제 다 문제 생기고 있어. 근데 이런 컨설팅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어요. 왜? 너무 원장님들이 믿을 데가 없어. 안 그럼 세금 내야 되는 건데 이걸 해보는 거죠. 근데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 딱 보고 그냥 보관 역할인 거거든요. 하나의 파이프잖아요. 그대로 부인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안 하는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군요. 문제가 많이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컨설팅의 주체가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니고 컨설팅 업자다. 진짜 좋지 않아요. 그걸 제가 책 하나 추천드릴게요. 이거 실제로 의사분이 작성하신 건데 제목이 이거야. 의사들을 노리는 하이에나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컨설팅 업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혹한 컨설팅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뭘 할 수 있냐? 전 더 디테일한 걸 할 수 있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축이 하나 또 있고, 또 절세 세미나를 막 열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가는 이제 사실 저는 좋게 보진 않는데, 뭐 저와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다른 방법 없으니까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 평균 소득률은 이겁니다라는 컨설팅을 엄청 많이 해요. 강남의 정형외과 소득률은 이겁니다. 피부과는 이겁니다. 라고 컨설팅을 실제로 하고 이걸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얘기를 우리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게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소득률 맞춘다는 거예요? 맞추는 건데 데이터가 없죠. 그분이 10개 한다고 해서 10개 실제로 하는데 내가 100개 한다고 이거 어떻게 검증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영업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평균율은 자기들 세무법인의 평균율인 거지 어떻게 자기들이 국세청에 잘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그걸 맞추기 위해서 뭘 하냐, 실제로 재료를 미리 선 구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과라고 해볼게요. 치과면 뭐 임플란트겠죠, 피부과면 보톡스라고 해볼게요. 그런 자료를 미리 사놓는 거야. 실제 사용하진 않더라도 일단 경비 처리를 해서 소득을 맞추는 거죠. 그럼 비용이 돼서 어쨌든 그 해에는 세금을 줄게 되죠. 그럼 내년 어떻게 되죠? 이미 나는 보톡스를 살 필요가 없는데 그럼 또 사오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들 이거 모르는 거, 이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가 병원 전문 세무법인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다 라고 믿고 가는 건데, 저는 와이프한테 절대 이런 데 맡기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보통 이제 동종업계 분들 잘 디스 안 하는데 여기는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이렇게 세금 줄이면 딱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폐업을 안 하니까 이게 먹히는 거야. 폐업을 안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계속 이게 먹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컨설팅이냐, 말이 안 되지. 언젠가 빌 거잖아요. 언젠가 뵀는데 굉장히 오랜 뒤에 베이지. 폐업을 뭐 몇 년 하고 폐업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는 또 문제가, 폐업되는 경우는 실제 영업이 잘 안 되니까 폐업하는 것도 세금 폭탄이 안 나와. 이거는 조사모사 자세네요. 조사모사. 근데 조사모사 좀 길다. 폐업을 안 할 거니까. 꽤 오랜 기간인데,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이 평균 소득률의 늪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좋지 않아요. 다른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페이닥터보다 네트제니까 아까 이런다 그랬잖아. 내가 월급 1000만 원이야. 그럼 700을 급여 설정하고 200을 현금 주고, 그럼 100만 원은 또 경비 처리하고 싶어서 상품권을 구매해. 상품권 주면 난 접대비 경비 처리해요. 이거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일단 상품권을 구매한다고 쳐요. 그럼 접대비 한도가 기본적으로 한 3,600이거든요 이거 한도 그냥 넘죠. 넘으면 어차피 경비 처리가 안 돼. 그냥 마음의 위안만 얻는 거예요. 난 하고 있구나. 건보료랑 소득세 부담 없이 나는 경비 처리 하고 있구나. 마음의 위안은 돼. 하지만 막상 열면은 필요경비 불산입이 돼요. 한도 초과되면은. 일단 두 번째 이슈, 이 접대비를 안 하기 위해서 복리후생비라는 과목을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4대 보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너 이거 상여처분이잖아.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급여 대신 준 거니까. 그럼 4대보면 또 20% 나올 수 있죠. 또 세 번째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생각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연봉이 1억이야. 근데 복리후생비로 한 3, 4천을 주네? 이상하죠? 말이 안, 이건 상여잖아요. 이런 식의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상품권은 그렇게 많이 적용하면 좋지 않아요. 근데 이거 근데 많이 하겠다 이렇게. 왜냐면 상품권 사는 거는 경찰 된다고 생각해서 하시겠네요 많이. 이거 엄청 많이 해요. 근데 또 사실 상품권은 또 뒤에 사후 관리가 중요해. 내가 누구한테 줬고 이거 다 작성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무시하는 거야. 왜? 이거 아직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로 노출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국세청이 의사들을 얘네들 털면 뭐가 많이 나오니까 더 쉽게 타겟이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털기가 맛집이야. 왜 맛집이냐면 세율이 50%예요. 보통 1000만 원 부인하면 세금이 500이 나오는 건데 너무 맛집인 거야. 법인보다 더 맛집이에요. 몇천 원, 몇 억이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맛집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하면 MSO, 기본적인 MSO, 도소매 경영지원 경영컨설 이런 MSO는 설립하지도 않을 거고, 두 번째 네트제 할 때 뭐 상품권 주세 이런 거 적용하면 좋지 않고요. 세 번째, 평균 소득을 맞추기 위해서 재료비 미리 사입하는 거 절대 안 된다. 전 어떻게 세금 줄일 거냐.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사실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더 번거로워. 세금을 확실히 더 줄 수 있어. 수수료는 좀 발생. 왜냐면 절차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주면 좋을 거다라는 건데, 이 방법을 영상에서 말하기가 어려워. 왜? 왜냐면 이 방법을 얘기하는 순간 이거를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 영상을.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아세요? 제 영상을? 근데 이런 컨설팅들을 제가 하는 순간 법을 바꿔버려요. 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정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다른 방법으로 세금 줄일 수 있는지 좀 상담을 받아보자. 여기까지만 말하고 싶어요. 이번 영상은 제가 만약 병원을 개원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실제로 저희 와이프를 개원 준비를 시키면서 우리 와이프라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런 절세라는 방법, 사실은 되게 허술한 이런 것만 믿고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걸 정확히 인지를 하고 제가 많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법은 이 영상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이걸 말하는 순간 또 법이 개정될 거라서. 그래서 제가 어그로를 좀 끌긴 했지만, 원장님들 중에 세금에 대한 이 절세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그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현존하는 방법 중에 정말 저는 제가 볼 땐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상담 필요하시면 요청 한번 주시면 제가 상담 한번 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